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왕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상선암 C73, 림프절 임파선, 전이암 C77.0은 갑상선암 치료비, 일반암 치료비 모두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19-17호 토대로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카페에 링크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쟁조정례는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제가 요점만 간추려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5-28808,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217-890, 우리 강의 100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45-877, 우리 강의 101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03-1435, 우리 강의 102회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 가합 201756, 우리 강의 105회입니다. 우선 기초사실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은 2013년경 암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우측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요. 이어 목 림프절 전이암 진단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일반암 진단비 또는 일반암 치료비의 지급 사유 발생 여부입니다. 당해 약관의 암의 정의는 별표 3,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C44 기타 피부암, C73 갑상선암은 암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해약관 제15조 제1항 하단의 박스에 유의사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에 사망 및 질병이완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에서 C80, 2차성 악성신생물의 경우 1차성 악성신생물에 확인된 경우에는 원발 부위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원발 부위 기준 조항입니다. 또한 별표 3 각주 2에서 유사한 내용의 지문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원발 부위 기준 조항에서 악성신생물의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약관에서의 암의 정의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별표 3에서 한국질병사인분류표상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은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암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의 악성신생물 암에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5120 판결에 의하면 약관 내용이 객관적으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때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된다는 것인데, 보험회사의 주정대로 원발부의 기준조항의 암이 한국표준질병사입분류상 악성신생물의 의미 가로치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포함 가로 닫고 한다는 해석과 원발부의 기준조항의 악성신생물이 수익자의 주장대로 당해 약관상 암 내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성신생물을 의미 가로치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외에 가로 닫고 한다는 해석이 이처럼 대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원발부의 조항은 이른바 암의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원발부의 기준조항에 악성신생물의 갑상선암이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발부위가 갑상선인 C77.0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갑상선 암치료비가 아닌 일반 암치료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원발부위 기준조항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우선 피신청인은 원발부위 기준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05-28808 판결문인데, 요지만 말씀드리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설명의무 면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 판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강의 100회, 101회, 102회 살펴보시고요. 당해 약관인 제15조 제3항에서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의 원발부위가 갑상선이나 피부인 2차성 악성신생물에 포함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C77에서 C80 중에서 원발부위가 갑상선이나 피부이면 암치료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규칙과 지침에 따라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약관 조항을 읽는 계약자,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내용이 선정규칙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정규칙 지침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 평균인 계약자로서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충분히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3-22058 판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계약자가 이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설명 의무 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이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애시당초 원발부의 기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즉 상호간 한정무효에 해당하는 약관 내용이므로 보험자는 이 면책 조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 자, 신청인처럼 갑상선암 C73, 목 림프절 전이 C77.0을 진단받은 경우 갑상선암 치료비 그리고 일반암 치료비 모두 지급되는지가 문제가 됐는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당해 보험약관은 암 치료비의 지급 사유와 소외감 치료비의 지급 사유가 각각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액수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전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외감 치료비 지급 사유와 암 치료비 지급 사유가 각각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그렇지 않다는 약관 내용이나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자는 피신청인은 갑상선암의 진행 정도, 그러니까 TNM 분류에 따라 그 성장 속도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단지 C77.0을 부여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우리 강의 105회 대구지방법원 2013 가합 201756 판결문 토대로 반론하였는데요. 그러나 당해 보험약관은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분류할 때 TNM 분류에 의하지 않고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즉 KCD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는 2차성 악성 신생물에 대하여 C77에서 C80을 부여하고 있을 뿐 2차성 악성 신생물에 대해 1차성 악성 신생물과 동일한 분류 번호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당해 약관 제15조 3항에서 C77을 갑상선암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C77이 당해 약관상 갑상선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당해 약관상 기준인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KCD에 근거할 때 C73은 갑상선암 치료비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고 C77.0은 일반암 치료비의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갑상선암 치료비와 일반암 치료비를 모두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입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여부입니다. 당해 약관 제19조 1항에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린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2016년 5월 목 림프절 전이 C77.0을 진단받은 것은 당해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은 2016년 6월부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했어야 하므로 그 이후에 받은 보험료는 반환하여야 하고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원발부의 기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암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갑상선암 치료비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분쟁 조정내였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왕입니다.